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영어 강사, 네, 제임스 김입니다. 아하 잉글리시를 계속 구독하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네,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광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랜드 계정이 지금, 바로 아하 잉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소창에 아하 잉글리시라고 치면 이제 그 화면이 이렇게 그 핸드폰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앱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앱에 들어가셔서 그다음 그 검색창에다가 아하 잉글리시라고 치고 그러면 제 얼굴이 나올 거고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꿀잼 영어 아하 잉글리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시리즈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형용사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명사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그 이름이 이렇게 그냥 단어 하나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명사의 확장이라고 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to에다가 동사, 동사에다 ing, 명사 구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명사절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속조속사, 의문사와 복합관계대명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도 형용사의 용법에 따라서 굉장히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그냥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색깔, 수량, 형태 등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형용사 구가 있고 형용사 절이 있어서 형용사 구로 쓸 때는 우리가 그 용어를 다른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형용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확장되는 연결고리를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기본 개념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형용사란 개념을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양, 색깔, 수량, 형태 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은 명사지만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을 이제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형용사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모양이나 색깔, 수량, 형태 등을 나타내 줄 때 우리는 그냥 단어로 씁니다. 그죠? 예.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로 쓰다가 보니 형용사의 확장이 이제 있기 시작해요. 형용사의 확장은 뭐냐면 한 단어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양이나 색깔이나 수량이나 형태 등을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형용사 구라고 하는데 그 형용사 구의 형태는 우리가 구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to에다가 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동사에다가 ing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 네 번째로 동사에다가 ed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용사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형용사구 명심하세요. 그럼 형용사절을 한번 볼까요? 형용사절은
이거 형용사절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나 여러분이 다른 용어로 굉장히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예요. 형용사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관계사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다. 여러분이 형용사가 관계사하고 연결이 된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들어본 적이 좀 힘들 거예요. 네, 연결고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관계사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의 쓰임, 용법을 한번 보죠. 형용사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종류만 나열했는데,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럼 그 형태들을 도대체 어떻게 문장에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정적인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적인 그 면으로 쓰인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인 용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는 이 두 가지 용법만으로도 만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한정적인 용법은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명사 앞이나 뒤에서. 이 말은 만약에 소녀가 있습니다. 그럼 소녀가 girl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예쁜 소녀예요. 그러면 pretty girl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방에 있는 소녀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에 있는을 앞에다가 써야 돼? 뒤에다 써야 돼?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girl in the room 이렇게 써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뒤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술적인 용법은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한다 그랬는데, 자, 이 두 가지 용법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을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의 용법은 한정적인 용법이 있다 그랬고,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럼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는 단어가 수식해주고, 뒤에서 수식할 때는 구나 절이 한다. 자, 그러면 구의 종류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에다가 동사, 동사에다 ing, 동사에다 ed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의 종류에는 뭡니까? 관계사라 그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에다 동사, 동사에다 ing, 동사에다 ed는 그것이 구가 되면 두 단어 이상이 수식해주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명사 바로 어떻게 됩니까? 뒤에 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a girl in the room 아니면 a girl 그러면 거기에 갈 좀 여자가 하나 필요한데 그럼 I need a girl 이렇게 쓰고 거기에 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to go there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구나 절이 쓰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사 수식하는 명사 바로 뒤에다가 쓴다. 뒤에다가 절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관계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결고리를 확실히 기억하고, 네, 그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의 용법은 한정적인 용법, 네. 자, 지금 이제 설명을 했고, 구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에다 동사, 동사에다 ing, 동사에다 ed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가 예뻐요. 그래서 예쁜 소녀, 한정적인 용법은 명사 앞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pretty girl 이렇게 쓴다. pretty girl 이렇게 씁니다. 방에 있는 소녀는 어떻게 합니까? 방에 있는 소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를 이제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in the room 그러면 선생님
방에 있는 예쁜 소녀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Pretty girl in the room. 아, 그렇구나. 단어 하나가 앞에 이제 이렇게 수식하면 앞에 쓰고 그다음 두 단어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수식하는 명사 바로 뒤에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셨죠? 명심하세요. 그다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또. 거기에 갈 소녀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I need a girl 해놓고 옵니까? 네, to go there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to에다가 동사 쓴 것에 우리가 명사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뭐뭐 하는 것, 거기에 가는 것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형용사로 쓰면은 이 to가 무슨 뜻을 얘기해 주는 건가요? 뭐뭐 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거기에 갈 응? 여자가 하나 필요해. I need a girl to go there. 미래를 얘기해.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할 내용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뭡니까? 아, to에다가 동사를 사용해 주는구나. 요거는 뭡니까?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뭘 해야 돼.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해야 돼. 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to 대하는 to에다가 동사 쓴 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거리 위를 걷고 있는 소녀? 이렇게 또 이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거예요. 이 ing는요, to에다가 동사 쓴 거는 미래를 나타내 주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나타내지만, ing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있는 walking 쓰는 거죠. 그 다음 거리 위니까 on the stre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to에다가 동사는 미래를 얘기하고 아, 동사에다 ing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동사에다 ing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뭐라고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working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working girl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working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군더더기가 붙어요. on the street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뒤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뒤에다가 다 붙여요. 그래서 a girl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남은 게 또 뭐가 있죠? 동사에다 ed 붙인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소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네, 그래서 동사에다 ed 붙여서 뭐뭐하고 하여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소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girl loved by her parents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행해진 어떠한 이 상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 이미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덕 위에 지어진 집 이랬습니다. 이미 지어졌죠. 그죠? 그래서 지어진 집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The house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Built 과거분사 배웠어요 우리 built on the hi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쓰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to에다가 동사 쓴 거는 미래를 얘기하고 ing는 현재를 얘기하고 ed는 과거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할 거, 하는 거, 행해진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명사를 꾸며줄 때 표현하는 이 방식이 요 네 가지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낼 때 어떤 명사 바로 뒤에 쓰면 그것이 형용사구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는 것을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내 준다 그랬는데 그럼 장소, 방법, 시간,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명사 뒤에 쓰면 형용사구라 그랬고 그럼 to에다가 동사를 써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사 파트는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른 어떠한 뭡니까? 동영상에서 자 나중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동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분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동사에다가 ed 붙여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뭐다? 과거 분사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외워라고 해서 3단 변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분사가 뭔지 모르고 외웠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3단 변화 외워. 현재, 과거, 과거분사야. 근데 과거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다가 쓰는지 도대체 뭡니까? 배운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쵸? 분명히 선생님들은 아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외우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영어 교육 실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형용사의 용법은 이제 뭡니까? 한정적인 용법을 배웠어요. 한정적인 용법은 어떤 명사를 두고 그냥 간단하게 단어가 꾸며주면 그냥 앞에서 꾸며주고 구나 절 좀 길다 싶으면 어떻게 두 단어 이상이다 싶으면 뒤로 갖다 내서 앞으로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서술적인 용법을 봅시다. 그러니까 형용사 용법은 두 가지인데 서술적인 용법을 보자고요. 서술적인 용법은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한다. 아까 한정적인 용법에서는 예쁜 소녀라고 할 땐 pretty girl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소녀가 예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쁘다. 그렇구나. 그러면 봐봐. 이렇게 서술적인 용법에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가 움직이지 않는 동사여야 돼요. 상태를 이제 나타내 준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예요. 이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보호가 온다 그랬고 보호는 뭐라고요? 명사나 형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형용사는 아까 형용사의 형태 얘기했죠. 종류가 몇 가지라고. 자, 형용사 자체가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그 다음 to에다가 동사가 있고 동사에다 ing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절은 이 서술적인 용법에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에다가 동사, 동사에다 ing, 동사에다 ed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저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 뒤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로서. 모든 문법은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뭡니까?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갖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뭡니까? 문법적인 그런 이름을 붙여서 아까처럼 현재분사, 과거분사, 무슨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단어 구절이 있다 그랬고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에다가 동사, 동사에다 ing, 동사에다 ed가 있다. 그리고 절은 서술적인 용법에는 쓰이지 않는다. 한정적인 용법에만 관계사로서 쓰인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형용사의 용법은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이 있는데 한정적인 용법은
뭡니까?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서술적인 용법은 그 움직이지 않은 동사 바로 뒤에 오는데 그 바로 뒤에 오는 내용은 보호라고 한다. 보호의 형태는 단어도 되고 전사 플러스 명사도 되고 to에다가 동사도 되고 동사에다 ing도 되고 동사에다 ed 5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상태 동사 바로 뒤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소녀는 예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The girl is pretty. 자, 비동사 뒤에 썼어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 동사 뒤에 바로 뒤에 썼네요. 자, 그러면 그 소녀는 방에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봐봅니까? 네, 보죠. The girl is in the room.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상태는 in the room은 비동사가 이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이렇게 비동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때 뒤에 오는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 아셨죠? 야, 요거는 이제 부사구로 이제 영역이 조금 이제 변질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요것만 전사 플러스 명사만 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부사구가 돼요. 왜냐하면 소년이 존재한다. 소녀가 존재한다. 이것만 해도 말이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명사나 형용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부사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거야. 어떨 때? 아, 비동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때.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구가 아니라 부사구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그 소녀는 책을 읽을 것이다.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면 뭘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한정적인 용법에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 girl is to read a book 이렇게 되면 얘가 무슨 용법이 되냐면 B2 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봤을 거예요. B2 용법은 뭡니까? 가까운 미래를 미래, be going to를 얘기한다. 미래를 얘기한다. 그것이 B2 용법이다. 그래서 가능, 무슨 이제 의무, 뭐뭐 해야 한다. 그런 어떤 4가지, 5가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B2 용법에서 또 역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 그 소녀는 거리 위를 걷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뭘 쓴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 쓴다고 그랬어요. The girl is working on the street.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be 플러스 ing를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시작하니까 이런 경우를 현재 진행형, 이런 경우를 비동사 뒤에 to를 써서 이걸 B2 용법. B2 용법은요. to 이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우린 그걸 B2 용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명사로 썼으면 B2 용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또 이제 또 전문적으로 또 이제 배울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 라고 했을 때 the girl is loved by her parents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be 플러스 과거 분사를 뭐라 그랬죠?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진행형이나 수동태나 이건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의 서술적인 용법을 모르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나 다른 어떤 암기 과목처럼 어떤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배우면 잘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뭡니까?
이러한 기본 개념, 단어와 구와 절의 개념을 모르면 이렇게 수동태, 현재 진행형, 무슨 현재 분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앞에 있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셔야 여러분이 그 문장을 외워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게 되면 비동사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부사구가 된다. 근데 있다라고 해석이 안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만약에 뒤에 나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다라고 해석이 이다는 보호를 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비투형법이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 ing를 그러니까 생성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 b 플러스 ed를 붙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형용사의 뭡니까? 서술적인 용법을 배우니까 뭐도 나와요. 이렇게 비투용법도 나와요. 현재 진행형도 나와요. 수동태도 나와요.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의 차이점은 앞에 비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동사를 다 생략하니까 뭡니까? 방에 있는 소녀, 책을 읽어야 할 소녀, 뭐 거리를 걷고 있는 소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술적인 용법이 되고 없으면 한정적인 용법이 되는구나. Oh yeah, okay, very good. 네, 봅시다. 그 다음 한정적인 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구를 얘기했는데 절을 한번 볼까요? 절은 뭡니까? 네, 관계사라고 했고 그것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사를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관계대명사의 예를 들어보죠. This is a girl. 이분이 그 소녀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The girl is in the room. 그 소녀가 방에 있어. 이거를 둘을 이제 합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방에 있는 그 소녀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에 This is the girl. 거기에서의 the girl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있는 the girl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the girl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앞에 있는 소녀가 라고 해서 누가로 대신 써줬어요. 그 소녀는 누구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로 썼기 때문에 누가 후로 쓴 거고. 그래서 이분이 방에 있는 소녀야 라고 할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뒤에 것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것을 꾸며준다 라고 해서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면 무조건 뒤에 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관계대명사 주격을 대신 써줬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뭐요? 형용사절이라고요. 이 앞에 있는 뭐니?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철수 loves the girl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더 걸이 목적어죠. 목적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더 걸을 철수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이 뭡니까? 대신 써줄 말이 누구를이라는 얘기예요. 목적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who로 바꿔요. 근데 이 whom이 어디로 갑니까?
이 문장이 이 철수 러브즈가 뭘 꾸며줘야 돼? 앞에 있는 더 거를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누구를이라는 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얘가 두 단어 이상이 되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오, 앞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뒤에 것을 어떻게 생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이 앞에 있는 더 거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표시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앞에 것을 꾸며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This is the girl 하나 더, This is the girl 해놓고, Her father is a policeman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걸과 똑같은 사람이 뒤에 문장에서 허거든요. 얘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후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할 때는 아버지가 경찰관인 이분은 아버지가 경찰관인 소녀야. 그녀의 아버지가 경찰관인 소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뭡니까?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더 걸은 또 이제 관계대명사나 관계사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what을 한번 볼까요? 이게 왜 명사절로 갔냐면 형용사절에서 명사절로 갔어요. This is a thing. 이게 바로 그거야. 그것이 방에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the thing과 it이 같거든요. 그것. 하나는 명사로 썼고 하나는 대명사로 썼어요. 근데 그 it을 사물일 때는 위치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이 뭐입니까? 의문사로 위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치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다 똑같이 위치를 써요. 그래서 한 문장만 예를 들었는데 이 which is in the room이 뭡니까? 이것은 방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옵니까? 하나로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영어도 the thing which라는 말을 한 뭐니까 단어로 줄였었어요. 자,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뭐라고 썼냐면 what이라고 썼어요. 이건 의문사 what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데 의문사 what은 무엇을이라는 뜻이지만 얘는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뒤에 거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is is what I want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야. 그럴 때 This is a thing which I want 이렇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뭐뭐 하는 것에서 what을 썼어요. what은 뭡니까? 그러니까 the thing which의 준말이라고요. 그래서 the thing이 뭡니까? 원래 명사죠. 얘 수식하는 건데 이 수식하는 전체가 다 뭡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명사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 얘거든요. 이 the thing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명사절로 간 거예요. 형용사절에서 명사절로 갔다니까요. 그렇구나.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this is a thing that 위치를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계부사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그러니까 부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소, 방법, 시간, 이유라 그랬죠. 그래 선행사가 뭡니까? 장소, 방법, 시간, 이유예요. 그런데 장소라고 하면 이걸 이제 명사용어로 썼거든요. 이것이 그 장소야. 여기가 그 장소라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I live in the house. 나는 그 집에서 살아 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그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뭡니까? 장소, 방법, 시간, 이유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체가 장소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in the house를. 뭐로? 어디에 살아? 그래서 where로. where로 묶은 거라고요. 뭐를? in the house를 뭐로? where로 묶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내가 그러니까 사는 곳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where가 앞으로 가요.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 전체 문장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the place를 꾸며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서 in the house가 뭡니까? 원래 부사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부사라고요. in the house의 관계가 부사라고요. 부사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where를 써준 거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형용사 중에서도 어디?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인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한정적인 용법에서 나온다. 서술적인 용법에서는 절은 쓰이지 않는다. 그렇구나. 구까지만 쓰이는구나. 형용사 구까지만 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형용사구도 우리 현재 진행형 수동태 그다음 비투용법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그 부사구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많은 또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도 앞날이 영어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다음에는 부사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부사도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행복하세요.